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큰 폭의 강세로 마감한 증시에서는 연준의 빅컷 이후 시장에서는 미국 경제가 연착륙에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가 부각되었는데요. 이 전날과는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공개된 경제 지표도 이 같은 기대감을 더욱 강화시켜주면서 고용시장 둔화 및 경기 침체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진정시켜 주었다는 평가입니다. 향후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월가의 전망에 대해 분주해졌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글로벌 리서치는 연준이 연말까지 추가 0.75%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였고, BMO 글로벌 마켓은 이날 S&P 500 지수가 연내 6,100선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증시의 안정세를 찾으려면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연말까지 큰 조정 없이 무난히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EV 섹터주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리비아는 플러스 1.94%, 테슬라는 플러스 7.36% 상승한 반면에 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루시드는 마이너스 0.82% 하락하면서 3.61불로 정규장을 마쳤고요. 애프터장에서는 플러스 0.28% 상승하면서 끝이 났네요. 1분봉은 중반부까지 좋은 흐름을 이어가다가 어제에 이어서 후반부에 급격하게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더플로우는 라지 스케일과 미디움에서 매수가 들어왔고요. 스몰캡에서는 매도가 약간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증시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락을 맞이한 루시드는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을 수 있겠는데요. 이제 저점 마지노선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반등이 나와줘야 200일선 위로 꾸준한 주가가 형성이 될 것이고요. 추세를 돌리려고 애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한 번만 들어와 준다면 다음 주 마지막 남은 한 주는 조금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봅니다. 루시드 그룹의 주가 하락, 투자자를 위한 몇 가지 정보가 있다고 하는데요. 11월 5일로 예정되어 있는 3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마이너스 0.32달러의 EPS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는 작년 같은 분기 대비 14.29% 감소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신 합의 추정치에 따르면 매출은 177.62밀리언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8.8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분석가와 투자자 모두 3분기 실적에 주목할 것이 2분기보다 좋은 수치가 나와 주어야만 앞으로 우상향으로 향하는 주가 상승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연속 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2024년 연간 9,000대 생산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 테니까요. 18일까지 보고된 공매도 비중을 살펴보면 8월달 판매량이 소폭 주춤하자 역시나 기회를 노리듯이 장중 61%까지 숏 볼륨이 다시 치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또한 그래비티에 대한 예약 판매 일정까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 공포감이 더 가중시키고 있는 중이죠. 대략적으로 몇 월 달에 할 것인지만이라도 언급해 준다면 시장에서의 반응은 이리 차갑지 않을 텐데요. 이 부분이 조금은 답답하기는 합니다. 최근 피터 롤린슨의 주요 연설 및 인터뷰 내용을 잠깐 가지고 와봤는데요. 모간 스탠리의 연설 12일에 있었죠. 피터 롤린슨은 최근 모간 스탠리 연례 회의에서 루시드의 기술 혁신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루시드가 전기차 효율성에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 강조하였고요. 특히 루시드의 차량이 1kW시당 5마일의 주행거리를 달성했다고 설명도 했습니다. 이는 다른 많은 전기차가 2에서 3마일을 제공하는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치이고요. 또한 EV 보급의 주요 장애물인 주행거리 불안과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루시드가 기술 혁신을 통해 적은 배터리로 더 먼 거리를 주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었네요. 테크토크에서는 지난번에도 언급해 드렸듯이 기술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고요. 자체 개발한 전기 모터와 인버터를 통해 시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전기차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파트너십이 지속적으로 나와줘야 하는데 아직은 안 나오고 있는 것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죠. 또 다른 인터뷰 및 기타 발언에서는 루시드의 철학과 전기차 미래에 대해 언급하였고요. 루시드가 테슬라 모델 S 개발 당시와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델 S를 개발할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루시드는 디자인과 엔지니어링을 더 통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자원을 절약하고 EV의 대중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네요.
자, 피터 로렌슨의 발언은 루시드가 지속 가능한 전기차 개발에 있어 기술적 선두를 달리고 있죠.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EV의 대중화를 이끌어 가고자 하는 비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요. 큰 도약을 위해 준비 중이다라는 것으로 루시드를 좋아하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루시드가 미시간 남동부 사무실로 미국 자동차 허브로 진입했다는 내용의 기사도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루시드 모터스가 이번 주에 디트로이트 지역 사무실을 공식적으로 오픈했고요. 그래비티를 출시하기 위해 현지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것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에릭 바흐는 미시간이 미국 자동차 허브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적합한 인재, 뛰어난 자동차 인재를 보유한 대학에 대한 접근성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전하면서요. 앞으로 미래 발전에 대한 인재 발굴에도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술력만 확보되었다면 다른 모델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PIF에만 의존할 수는 없기 때문에 큰 매출 증가는 필요한 상황으로 미드 사이즈 모델을 통한 큰 폭의 매출 증가로 그동안 루시드가 하고 싶었던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사업까지도 다시 부활하는 시기가 왔으면 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